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한양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벼슬이 높지는 않았으나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이 났었지요. 관청에서 이를 볼 때면 매양 고든 소리를 하여 간신배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14살 난 외동딸 김월이 있었습니다. 김월은 얼굴이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마음씨까지 고와 집안의 보배와도 같았지요. 아버지, 오늘도 관청에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렇단다, 월아. 나라에서 녹을 받는 이상 게을리할 수가 없느니라. 김월은 아버지가 매번 새벽같이 일어나 관복을 여미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지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관청에서 한 무리의 양반들과 다투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은 윤대성 영감, 허진옥, 그리고 윤경호 도련님이었습니다. 윤대성은 삼정승 반열에 오른 고위 관료였고 허진옥은 그의 부인이었으며 윤경호는 그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김진사, 어찌하여 장부의 도장을 찍지 않는 게냐? 대감, 이 장부에는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의 액수가 실제보다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이런 허위 문서에 어찌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윤대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이놈이 나에게 대들다니. 내 놈이 무엇을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 소인은 나란 일을 하는 자로서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이 장부대로라면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이 2배가 되는데 어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의 고든 성품이 화를 불렀습니다. 윤대성은 몹시 분노하여 김진사를 모함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관청에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진사가 관청의 돈을 횡령했다는구나. 세상에 그렇게 청렴하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김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대성이 미리 만들어 놓은 위조 문서와 증인들 때문이었지요. 재판정에 끌려간 김진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모함이란 말이냐? 김진사, 내 죄를 인정하거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없는 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역적으로 몰려 의금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월은 매일같이 의금부 앞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지요. 제발 아버지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억울하시다 하셨습니다. 제발요. 물러가지 못할까? 역적의 자식 주제에 어디서 설치는 게냐? 포졸들이 김월을 밀쳐냈습니다. 김월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진사가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오. 김월은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시신이 형장 밖으로 내던져진 뒤였지요. 역적으로 몰린 이의 시신이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김월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 저를 혼자 두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억울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김월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집과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고
김월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저 계집애를 누가 걷어주겠느냐? 역적의 피를 받은 것을 누가 쓰겠나? 그냥 내버려 두어라. 김월은 거리를 떠돌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반드시. 세월이 흘러 김월은 18살 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리를 떠돌며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복수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김월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고운 것이 왜 이리 떠도는 게냐? 할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 노파는 윤대성 댁에서 일하는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김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요. 바로 저곳이다. 윤대성 댁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김월은 노파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멈, 저를 그 댁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냐? 윤대감 댁은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단다. 김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신월입니다. 김월은 자신의 본명을 숨겼습니다. 김진사의 딸 김월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절대 윤대성 댁에 들어갈 수 없을 터였지요. 그렇게 김월은 신월이라는 이름으로 윤대성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김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바로 이곳이구나. 아버지의 원수가 사는 곳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수줍고 겁 많은 계집아이처럼 행동했지요. 신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월은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이 김월이 선택한 가면이었습니다. 바보스럽고 어리숙한 여종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집안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허진옥이 김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월이라 했느냐?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구나. 일은 제대로 하겠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월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지요. 잘 보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이다. 그렇게 김월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월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바보 여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김월은 윤대성 일가의 비밀을 캐내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한 것이지요. 김월이 윤대성 댁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 때도,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김월은 한결같이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지요. 신월아, 이것 좀 안채로 날라다 주거라. 늙은 여종이 무거운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김월은 광주리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일부러 발걸음을 휘청거리게 하고 표정도 멍한 듯 지었지요. 다른 여종들이 그런 김월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애 좀 모자라 보이지 않느냐? 그러게 말이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얼굴은 곱구나. 김월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걸었지요. 이것이 바로 김월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 여기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신월을 무해한 계집아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경호 도련님도 김월을 함부로 대했지요. 야, 신월아. 이리 와서 내 신발 좀 가져오너라. 예. 도련님. 김월은 고개를 조아리며 신발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윤경호는 김월을 발로 밀쳐내듯 했습니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쓸데없이 눈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김월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눈빛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바보 여종 노릇을 하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만 밤이 되면 김월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김월은 조용히 방을 나와 집안 곳곳을 살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월은 안채 근처를 지나다가 허진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감, 이번 달 장부는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소.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두시오. 김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부라니 무슨 장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골방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으니 누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조심해야 하오.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월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안채 골방 벽장. 거기에 무언가 중요한 장부가 숨겨져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김월은 평소처럼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어라, 안채 청소 좀 해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김월은 빗자루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허진옥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김월은 재빨리 골방으로 들어갔지요. 벽장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것일까? 김월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괴짝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김월은 머리에 꽂은 비녀를 빼어 자물쇠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어라, 거기서 뭐 하느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월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늙은 여종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벽장을 왜 열어보느냐?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월은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은 여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너는 참 모자란 것 같구나. 그곳은 함부로 건드리는 곳이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월은 얼른 벽장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그날 밤 김월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 것인가, 언제 다시 기회가 올 것인가.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며칠 뒤 김월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경호 도련님이 한밤중에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감추는 것을 본 것이지요. 윤경호가 무엇을 숨기는 것일까? 김월은 다음 날 윤경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사랑채 방을 청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월이 내가 도련님 방을 청소하겠다고?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도련님 방 청소를 귀찮아했기에 흔쾌히 김월에게 맡겼지요. 김월은 사랑채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붓과 벼루가 있었습니다. 김월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관청 문서다. 김월은 숨을 죽이고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윤경호도 이 일에 가담했구나. 김월은 문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 읽기 능력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지요. 김월은 문서를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청소 다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김월은 평소처럼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조금씩 실마리가 보인다. 허진옥의 비밀장부, 윤경호의 위조 문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해. 그날 저녁 김월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대성 영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향하는 것이 보였지요. 영감, 오늘 관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허진옥이 영감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소. 다만 요즘 감찰이 심해져서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그럼 장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주 옮기면 의심을 살 수 있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하오. 김월은 설거지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장부를 옮기지 않는다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지요. 며칠 뒤 김월은 윤경호 도련님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품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지요. 김월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윤경호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인을 만났지요. 도련님, 약속한 물건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래, 여기 있다. 윤경호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상인은 문서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약속대로 은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값을 쳐야 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김월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경호 도련님이 관청 문서를 팔아넘기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지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윤경호가 관청 문서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김월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허진옥의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터였지요. 그날 밤 김월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월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바보 여종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김월은 매일 같은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어리숙한 표정을 짓고 모든 것을 모르는 척했지요. 하지만 그 눈과 귀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대성 일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여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대성 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월은 여전히 바보 여종 신월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동안 집안의 동선을 모두 파악했고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도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월은 안채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허진옥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허진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월은 재빨리 몸을 낮추고 마루 밑으로 숨었지요. 허진옥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월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안이 살짝 보였지요. 허진옥이 벽장을 열고 작은 괴짝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까지 합치면 꽤 되는구나. 허진옥은 괴짝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김월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 8월 김진사 일로 들어간 비용이 은자 300냥, 증인 매수에 100냥, 문서 위조에 100냥, 관리 뇌물에 100냥. 허진옥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아버지 사건이다. 저것이 바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구나. 김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지요.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허진옥은 계속해서 장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9월 관청쌀 빼돌린 것 500냥. 올해 3월 세금 장부 조작한 것 400냥. 호호 이만하면 제법 모았구나. 김월은 허진옥이 읽어내려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날짜, 금액,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억했지요. 허진옥은 장부를 덮고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괴짝을 벽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자물쇠로 잠갔지요. 이 열쇠만 잘 간수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허진옥은 작은 열쇠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방을 나와 안채로 향했지요. 김월은 허진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본 것, 들은 것이었지요. 장부에 모든 것이 적혀 있구나. 아버지 사건도 다른 비리들도. 저것만 손에 넣으면 증거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진옥이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었지요. 언제 어떻게 그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월은 허진옥의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무엇을 하고 밤에 언제 자는지 모두 파악했지요. 어느 날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허진옥이 목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김월은 재빨리 허진옥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옷가지가 방 한쪽에 벗어져 있었습니다. 김월은 조심스럽게 옷을 뒤졌습니다. 저고리 안주머니를 더듬자 작은 열쇠가 만져졌지요. 이것이다. 김월은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면 당장 난리가 날 터였지요. 김월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밀랍을 가져왔습니다. 열쇠를 밀랍에 깊숙이 눌러본을 뜬 뒤 다시 조심스럽게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이것으로 똑같은 열쇠를 만들 수 있다. 김월은 방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밀랍에 찍힌 열쇠본을 소중히 품속에 감췄지요. 다음 날 김월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심부름을 핑계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세부치를 다루는 대장간이 있었지요. 영감, 이 본대로 열쇠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월은 대장장이에게 밀랍본을 내밀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소. 나절이면 되겠소. 고맙습니다. 제가 저녁 때 다시 오겠습니다. 김월은 대장간을 나와 다시 윤대성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태연한 척했지요. 저녁 무렵 김월은 다시 심부름을 핑계로 장터로 나갔습니다. 대장장이는 약속대로 열쇠를 만들어 놓고 있었지요. 여기 있소. 잘 만들어졌소. 감사합니다. 김월은 얼마 되지 않는 품삯을 주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윤대성 댁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김월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열쇠도 있고 허진옥의 동선도 파악했습니다. 언제 장부를 확인할 것인가가 문제였지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야 해.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윤대성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진옥과 윤경호도 함께 따라가기로 했지요. 신어라, 사흘 동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늙은 여종이 김월에게 말했습니다. 예.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김월은 평소처럼 어리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지요. 윤대성도 허진옥도 윤경호도 모두 없다. 지금이 기회다. 윤대성 일가가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김월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대장간에서 만든 열쇠가 들려 있었지요.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벽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괴짝이 그대로 있었지요. 김월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괴짝의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김월은 괴짝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툼한 장부가 들어있었지요. 김월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몇 해 동안의 모든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3년 전 8월 15일, 김진사 사건 무마, 증인 매수 은자 100냥, 문서 위조 은자 100냥, 관리 뇌물 은자 100냥. 김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대성과 허진옥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월은 눈물을 닦고 장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른 비리들도 많았습니다. 관청쌀을 빼돌린 것, 세금 장부를 조작한 것, 뇌물을 받은 것까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이것만 있으면 윤대성 일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 김월은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중요한 날짜와 금액, 사건의 전말까지 빠짐없이 기억했지요.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본 뒤 김월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허진옥이 돌아와서 장부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야 했지요. 김월은 골방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허진옥의 장부, 윤경호의 문서 거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만 남았구나. 김월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허진옥의 장부에서 아버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뒤 김월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윤경호의 문서 거래를 확실히 파악해야 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월은 사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윤경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이었지요. 이 밤중에 무엇을 하는 것일까? 김월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윤경호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구나. 윤경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지요. 김월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윤경호는 문서를 하나씩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세금 징수 관련 문서, 토지 대장, 관청의 공문서들이었지요. 모두 관청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넘기면 은자 200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경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넣고 방을 나갔지요. 김월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윤경호가 사랑채를 나와 안채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월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지요. 내일 장터에서 문서를 넘긴다고 했다. 직접 그 장면을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월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척하며 윤경호의 동태를 살폈지요. 오전이 되자 윤경호가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김월은 재빨리 늙은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제가 장터에 가서 물을 좀 사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예. 김월은 바구니를 들고 윤대성 댁을 나섰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윤경호를 따라갔지요.
윤경호는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물건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김월은 사람들 틈에 숨어 윤경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윤경호는 장터 한쪽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사내를 만났지요.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상인 차림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좋은 물건을 가져오셨습니까? 상인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윤경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했지요. 그래, 이번에는 아주 귀한 것들이다. 값을 제대로 쳐야 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제가 언제 도련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경호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인은 문서를 받아들고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오, 이것은 정말 귀한 것들이군요. 토지 대장의 세금 장부까지. 이런 것들은 귀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은자 250냥은 드리겠습니다. 좋다. 거래하지. 상인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윤경호에게 건넸습니다. 윤경호는 은자를 세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다음에도 좋은 물건이 생기면 연락하겠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김월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확실히 봤다. 윤경호가 관청 문서를 팔아넘기는 것을. 김월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윤경호를 계속 따라가 보기로 했지요. 윤경호는 장터를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시켰습니다. 김월은 주막 밖에서 기다렸지요. 한참 뒤 윤경호가 주막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모양이었지요. 김월은 윤경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막 근처로 돌아왔지요. 주막 주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장, 방금 나간 저 양반이 단골입니까? 아, 윤도령 말씀이시오? 맞소, 자주 오시는 분이지. 어찌 그리 자주 오십니까? 글쎄, 돈이 많으신가 보오. 매번 은자를 후하게 쓰시더군. 김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을 나왔습니다. 윤경호가 문서를 팔아번 돈을 술과 유흥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윤경호, 내 놈은 관청 문서를 팔아 사욕을 채우고 있구나. 김월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사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윤경호의 범죄를 직접 목격한 것이지요. 며칠 뒤 김월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경호가 사랑채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김월은 청소를 핑계로 사랑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윤경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방 안을 살폈지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월은 재빨리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관청에서 나온 것들이었지요. 이 문서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김월은 문서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호조, 형조,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관청들이었지요. 윤대성이 아들에게 빼돌려준 것이 분명해. 김월은 문서의 내용을 재빨리 읽었습니다. 세금 징수 내역, 토지 소유 현황, 군사물자, 배분 등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지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월은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신월아, 거기서 뭐 하느냐? 윤경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월은 화들짝 놀란 척했지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할멈이 청소하라고 해서. 윤경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다.
어서 나가거라. 예, 예. 김월은 허둥지둥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지요.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월은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허진옥의 장부에 적힌 아버지 사건의 전말, 윤경호가 문서를 파는 장면, 사랑채에 있던 관청 문서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윤대성이 관청에서 문서를 빼돌려 윤경호에게 주고 윤경호는 그것을 상인에게 팔아 돈을 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같은 정직한 관리들을 제거한 것이지. 김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 김월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대성 댁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월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월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심부름을 핑계로 나온 것이었지요. 바구니를 들고 나섰지만 사실 살 것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김월은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곡식 파는 사람, 생선 파는 사람, 옷감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껏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월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시비가 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놈아, 돈을 다 내놓으란 말이다. 건장한 사내 둘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제발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장사해서 번 돈이 이것뿐일 리 없지 않느냐? 사내들이 여인의 보따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쳤지요. 건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월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여인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내 아버지처럼. 바로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지요. 여보게들, 그만두지 않겠나? 사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누구냐, 너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네.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일거리를 소개해주지. 뭐야, 이놈이? 건달 하나가 사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가뿐히 피했지요. 그리고는 건달의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으악!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건달도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사내는 힘을 쓰지 않고도 두 건달을 제압했습니다. 이놈, 두고 보자. 건달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여인은 사내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사내는 여인을 보내고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김월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힘도 있고 정의로운 마음도 있어. 김월은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사내는 장터 한쪽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를 가뿐히 들어 올려 나르는 모습이 보였지요. 여기 소금 한 가마 더 부탁하오. 알았습니다. 금방 날라드리겠습니다. 사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김월은 그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지요.
한참 뒤 사내가 쉬고 있었습니다. 김월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정직해 보였지요. 무슨 일이요? 아까 여인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요. 김월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지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내는 잠시 김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지요. 두 사람은 장터 한쪽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았습니까?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치훈이라 합니다. 저는 신월입니다. 김월은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아직은 본명을 밝힐 때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김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윤대성 영감을 아십니까? 말을 꺼내는 순간 김월은 사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있구나 싶었지요. 윤대성이라. 이 장터에서 그 양반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월은 더 물었지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3년 전 일입니다. 내 형이 윤대성 댁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 문서가 조작되었다며 형을 내쫓았지요. 그런 일이 형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타향으로 떠나야 했지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월은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월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만큼은 전했지요. 아버지는 정직한 관리셨습니다. 하지만 윤대성 일가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어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려 하십니까? 증거를 찾았습니다. 윤대성 일가의 모든 비리를 담은 증거를. 증거라니? 김월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허진옥의 장부, 윤경호의 문서 거래까지.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형의 원한도 함께 갚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김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함께할 사람을 찾은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김월은 윤대성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고치훈과 만난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월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윤대성 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바보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신월아, 이것 좀 안채로 가져다 주거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김월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분하게 계획을 다듬고 있었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깊은 어둠이 윤대성 댁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김월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요. 김월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벽장이 보였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김월은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든 그 열쇠였지요. 벽장을 열고 괴짝을 꺼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월은 잠시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지요. 다행히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괴짝 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지요. 김월은 천천히 장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8월 15일 김진사 사건. 아버지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지요. 증인 매수 은자 100냥, 박서방, 최씨, 정씨에게 지급. 김월은 증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읽었지요. 문서 위조 은자 100냥, 서기 이몽학에게 지급. 이몽학. 그 이름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관청의 서기가 매수되어 문서를 위조했던 것이지요. 관리 뇌물 은자 100냥, 형조 판서 한치영에게 지급. 김월은 손이 떨렸습니다. 형조 판서까지 매수했다니.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김월은 계속해서 장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사건 외에도 수많은 비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9월, 토지 문서 조작, 은자 500냥 수입. 이것이 바로 고치운의 형이 당한 사건일 것입니다. 김월은 그 내용도 빠짐없이 기억했지요. 작년 3월, 관청쌀 빼돌림, 은자 600냥 수입. 작년 7월, 세금 장부 조작, 은자 400냥 수입. 장부에는 윤대성 일가가 지난 몇 해 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지요. 김월은 한참 동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두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덮었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장부는 언제든 없앨 수 있으니까. 김월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해도 물증이 없으면 소용없었지요. 반드시 윤경호의 문서 거래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월은 장부를 다시 괴짝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지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골방을 나와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경호의 방 근처에 다가가니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문서를 정리하고 있구나. 김월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경호가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살피고 있었지요. 내일 장터에 가면 이것들을 넘겨야지. 이번에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경호의 혼잣말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월의 눈빛이 빛났지요. 내일이구나. 내일 장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김월은 더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지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허진옥의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윤경호의 문서 거래.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된다. 김월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허진옥의 장부에는 아버지 사건을 포함한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 매수, 문서 위조, 관리 뇌물까지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지요. 둘째, 윤경호는 관청 문서를 빼돌려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셋째, 윤대성은 관청의 고위 관리로서 문서를 빼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문서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윤대성이 관청에서 문서를 빼돌리고 윤경호가 그것을 팔아 돈을 벌고 허진옥이 장부로 관리한다. 완벽한 범죄 조직이야. 김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가라앉혔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고치훈이 포졸들을 대기시킬 것이다. 윤경호가 문서를 넘기는 순간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윤대성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다르다. 증거가 확실하고 현장을 잡으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김월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지, 내일이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김월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지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김월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지요.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김월은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장터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윤경호는 오전에 나갈 것이다. 나도 따라가야 한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윤대성 댁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월은 평소처럼 바보스럽게 행동했지요. 신어라, 오늘 무 좀 사오너라. 늙은 여종이 김월에게 말했습니다. 김월은 속으로 기뻤지요. 마침 장터에 갈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김월은 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윤경호가 외출 채비를 하는 것이 보였지요.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김월은 조용히 윤경호를 따라갔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 그 길 끝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이었지요. 김월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월의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수의 날이 드디어 밝아온 것이지요. 김월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윤경호는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김월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지요.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치훈은 어디 있을까? 김월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지요. 고치훈이 장터 한쪽에서 김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월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치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예. 포졸들이 저쪽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만 주면 바로 움직일 것입니다. 윤경호 도련님이 저기 보입니다. 김월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윤경호가 장터 구석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였지요. 저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고치훈은 사람들 틈에 섞여 윤경호가 향한 곳으로 갔습니다. 김월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지요. 잠시 뒤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윤경호와 상인은 주위를 경계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오늘도 좋은 물건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렇다네. 이번 것들은 더욱 귀하니 값을 제대로 쳐야 할 것이야. 윤경호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인이 받아들고 펼쳐보았지요. 오, 이것은 호조의 장부가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것이군요.
그러니 값을 후하게 쳐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입니다. 은자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치운이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순식간에 여러 명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라. 모두 그 자리에 서라. 포졸들이 윤경호와 상인을 둘러쌌습니다. 윤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놈들이 누군지 아느냐? 윤경호 도련님, 관청 문서를 사사로이 빼돌려 팔아넘긴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포졸 하나가 윤경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경호는 발버둥을 쳤지요. 손나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우리 아버지는 삼정승이시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일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치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김월이 전해준 내용을 적은 글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윤대성 댁에서 저지른 온갖 비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포졸들이 글을 받아보았습니다. 얼굴빛이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고치운이 김월을 불렀습니다. 김월은 사람들 틈에서 나왔지요. 이 사람이 윤대성 댁에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직접 증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포졸들이 김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월은 더듬거리던 말투를 버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윤대성 댁 안채 골방 벽장에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지난 몇 해 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신월이 바보 여종이 아니었단 말이냐? 저는 신월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월입니다. 김진사의 딸이지요. 김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경호는 비틀거렸지요. 김진사라니. 그 역적의 딸이?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윤대성 일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김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윤경호를 꽁꽁 묶었습니다. 상인도 함께 묶였지요. 일단 관하로 가겠습니다. 윤대성 영감댁도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졸들은 윤경호와 상인을 끌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김월과 고치운도 따라갔지요. 관하에 도착하자 사또가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또날이 윤대성 댁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윤대성? 그 높으신 분의 집안을 고발한다고?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치운이 증거를 내밀었지요. 여기 윤경호 도련님이 관청 문서를 팔아넘기던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윤대성 댁에 비리를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합니다. 사또는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월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직접 그 장부를 보았다는 것이냐? 예, 날이. 안채 골방 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괴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사또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대성은 권력자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김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의 아버지 김진사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윤대성 일가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모두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김진사라면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그분 말이냐? 예, 날이.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관리셨습니다. 하지만 윤대성의 비리를 거부했다가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윤대성 댁을 수색하도록 하겠다. 포졸들 즉시 출동하라. 예, 날이. 포졸들이 윤대성 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월도 함께 갔지요. 윤대성 댁에 도착하자 허진옥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아의 명으로 수색하러 왔소. 비켜주시오. 포졸들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기머리 앞장서서 골방으로 안내했지요. 저기입니다. 저 벽장 안에 괴짝이 있습니다. 포졸들이 벽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괴짝이 보였지요. 자물쇠를 부수고 열자 두툼한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로군. 포졸이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지요. 사또, 여기 정말로 온갖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안 돼. 포졸들은 장부를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허진옥도 함께 관아로 데려갔지요. 윤대성도 관청에서 급히 불려왔습니다. 사또 앞에 윤대성 일가가 모두 모였지요. 윤대성, 그대의 집안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소. 사또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윤대성은 장부를 보고 얼굴이 굳었지요. 이것은 누가 꾸민 일입니다. 꾸민 일이라고? 그대 부인의 필체로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요? 윤대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진옥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용서라니. 그대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감히 용서를 바라느냐. 사또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지요. 김진사 사건, 증인 매수, 문서 위조, 관리 뇌물. 이것이 사실이요? 윤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지요. 김월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윤대성 일가를 모두 잡아 가두어라. 조정에 장계를 올려 엄벌을 청하겠다. 예, 나리. 포졸들이 윤대성, 허진옥, 윤경호를 끌고 갔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지요. 김월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치훈이 김월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월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윤대성 일가가 체포된 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정승 반열의 고위 관료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조정에서는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허진옥의 장부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인으로 매수된 사람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줄줄이 밝혀졌지요. 며칠 뒤 김월은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조사관이 김월을 맞이했습니다. 김월이라 했지? 내가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 아버지 김진사의 억울함도 밝혀졌다. 조사관은 문서 하나를 꺼내 김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사의 역적 누명을 벗기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조정에서 내 아버지를 복권하기로 했다. 이제 김진사는 더 이상 역적이 아니다. 김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내가 해낸 일이니까. 조사관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윤대성 일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될 것이다. 그리고 3년 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고치훈의 형도 포함됩니까? 물론이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다. 김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치훈의 형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며칠 뒤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대성은 귀양을 가게 되었고
허진옥과 윤경호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의 대가였지요. 김월은 형조 마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대성 일가가 수레에 실려 한양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경호가 김월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김월은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내이들이 자초한 일이다.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일가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지요. 고치운이 김월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김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짓는 미소였지요. 며칠 뒤 김월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형편없는 묘였지만 김월은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풀을 뽑고 흙을 다졌지요.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모두 풀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되찾았고 역적이라는 누명도 벗으셨습니다. 김월은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김월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월은 일어나 묘를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올게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월은 묘소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월은 관할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사관이 김월을 맞이했지요. 왔구나, 김월. 내게 줄 것이 있다. 조사관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월이 받아보니 양인 문서였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김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였지요.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조사관은 주머니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들어 있었지요. 윤대성 댁의 몰수 재산 중 일부다. 내가 증거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김월은 은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터였지요. 관할을 나온 김월은 고치운을 만났습니다. 고치운도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땅을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해낸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치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제 고향으로 가시겠습니까? 형이 땅을 돌려받았으니 일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월은 고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지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고치운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김월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새로운 삶.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김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월은 결심했습니다. 고치운의 고향으로 가기로 한 것이지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김월은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월은 절을 올리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을 둘러보았지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안녕. 김월은 고치움과 함께 한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수레가 한양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고치운이 물었습니다. 김월은 고개를 저었지요.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삶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떳떳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레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김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수레를 비쳤습니다. 김월은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딸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수레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김월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월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김월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